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규반기 건설안전기사의 저자 한혜윤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 2021년 필답형 4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있어 근로자 정기교육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해당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해당 법안 25년 5월 31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변경된 법안은 정확하게 암기하셔야겠죠. 자, 첫 번째,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로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화재 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 자, 세 번째,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역시나 가로의 내용이 있습니다. 폭염, 한파,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애 예방이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자, 네 번째,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포원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지막 여섯 번째,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암기법, 위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가로의 내용이 추가가 되었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암기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보일링 방지 대책 3가지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님 3가지로 나왔는데, 요즘의 트렌드가 5가지 물어봅니다. 5가지. 알고 계시면 되고, 일단 3가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3가지. 첫 번째, 지하 수위 정화. 두 번째, 지하수 흐름 변경. 세 번째, 흙막이 벽을 깊게 석치한다. 그 암기법은 지지흙이 됩니다. 지지흙.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집안의 동상방지 대책 4가지를 작성하시면, 집안의 동상방지 대책.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문제가 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흙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흙의 동상방지 대책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첫 번째, 지표의 흙을 화학약품으로 처리를 한다. 당연하겠죠. 두 번째, 흙 속에 단열 재료를 삽입한다. 동상 방지니까 당연하겠죠. 세 번째, 동결 심도 아래 배수층을 설치한다. 그리고 네 번째, 모관수의 상승을 차단하기 위하여 지하 수위 상층에 조립 토층을 설치한다. 그 마지막 5번째, 지하 수위를 저하시킨다. 이렇게 해서 꼭 5가지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안전보건표지의 명칭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죠. 손바닥 그림 나와있죠. 손바닥 그림 나와있고 뭔가 하지 말라는 거죠. 뭐겠습니까? 뭔가 사용하지 말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용 금지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뭔가 불이 탄다는 느낌이죠. 근데 이게 좀 비슷한 문제도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안전보건표지를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자, 해당 답안은 산화성 물질 경고. 자, 마지막 세 번째, 딱 보도 이게 저는 그 그림 봤을 때 공부할 때 생각났던 게, 여러분들 뭐 제가 좀 노땅인지 모르겠는데 피카츄 생각났습니다. 피카츄. 뭘까요? 고압 전기 경고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안전보건 표지는 신기반기 네이버 카페에 안전보건 표지 깜지 노트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타 교재 보시는 분도 상관없습니다. 네이버 카페 가입만 하시면 안전보건 표지 깜지 노트를 충분히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카페 가입만 하면 공짜이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딱 저를 믿고 3번 작성해 보십시오. 3번만 쓰면 안전보건 표지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 발판에 대한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수치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의 작업 장소에 설치하는 작업 발판의 폭은 몇 cm 이상? 이거는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 재료 간의 틈은 몇 cm? 3cm라고 할 거예요. 자, 여기서 40cm. 대한민국 사람들 발의 평균 폭이 40cm를 넘지를 않습니다. 보통 30cm 정도 되거든요. 그것보다 더 크게 하기 때문에 40cm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작업 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몇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요. 몇 개 이상일까요? 2개 이상이죠. 2개를 뭔가 연결을 시켜야 떨어지지 않겠죠. 당연한 상식 아닐까 싶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양중계 와이로프의 안전계수를 빈칸에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 자주 나오죠. 별표 2개. 자, 첫 번째,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는 몇 이상인가? 자, 이거는 10 이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물의 아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는 안전계수 몇일까요? 자, 이거는 5 이상. 세 번째, 훅, 샤클, 클램프, 리프트 빙의 경우에는 몇 이상? 이거는 3 이상입니다. 그럼 마지막, 그 밖의 경우에는 몇 이상이다? 이거는 4 이상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거푸집 동바리의 고정 조립 또는 해체 작업, 노천 굴착 작업, 흙막이 지붕의 고정 조립 또는 해체 작업, 터널의 굴착 작업, 구축물의 해체 작업 시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감독자의 직무를 세 가지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죠. 첫 번째 뭘까요? 안전한 작업 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당연한 거겠죠. 안전한 작업 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해야겠죠. 두 번째, 재료 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한다. 맞습니다. 저도 역시 현장에 있으면서 재료 기구의 결함 유무를 하긴 하거든요. 하긴 하고 불량품은 그대로 폐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드 보호구 착용상을 감시한다. 이 왜 그러냐면 보통 이 거푸집 동발이 고정 조립 해체할 때 이런 거 할 때 보면 사람들이 좀 귀찮거든요. 그래서 안전모 이런 거를 좀 무겁다고 벗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착용의 사항을 감시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상 및 사용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의 기본 항목을 4가지만 작성하시오. 자,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일 것 같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 자, 첫 번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임금입니다. 자,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안전관리자 혹은 보건관리자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그 외적으로 신호수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뭐 있냐면, 안전시설물 설치, 결국 다 안전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일을 하시는 분은 임금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역시나 안전시설비입니다. 안전시설비, 아까 얘기했죠. 제가 안전시설비 제품도 구매할 수 있지만, 안전시설비를 설치하는 인건비도 역시나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 그다음 임금 등에 대해서 또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한 부분 임금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세 번째 보호구 중요한 거겠죠. 우리가 안전모나 안전대 그 보호구 당연히 사는 거겠죠. 그 네 번째 안전보건진단비입니다. 이건 재예방지도에 대한 부분인데 재예방지도에서 안전보건진단비를 저희가 안전보건관리비에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마지막이 아니고 다섯 번째 안전보건교육비. 자, 우리가 건설업을 가시면 그 기본교육 들어야겠죠? 기본교육 35시간, 그 기본교육 35시간, 최초교육 35, 기본교육 35, 그 취집시간을 들으셔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교육비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마지막 여섯 번째. 뭐 이것 말고 더 있습니다. 자, 근로자 건강장애 예방비. 이건 뭐냐? 근로자가 보통 우리가 근로자를 입사시키기 전에 건강진단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건강진단을 보내가지고 뭔가 몸이 아픈지 뭔가 이상이 있는지 그 유무를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컨베이어 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를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을 3가지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 역시나 많이 나옵니다. 자, 이건 먼저 암기법 알려드릴게요. 별표 2개를 드렸고요. 암기법 원이비원입니다. 원이비원. 자, 첫 번째 원 보시죠. 원동기 회전 측 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두 번째 이탈 등의 방지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세 번째 비상 정지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마지막 다시 원 나왔죠?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그렇기 때문에 암기법은 원이비원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주도 나오고 작업형도 나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암질 변화 구간 및 이상 암질에 출현 시 암질 판별법, 즉 암반 분류법 4가지를 작성하시라라고 나왔는데, 자, 일단 이거 먼저 답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답 RQD입니다. 두 번째 RMR, 그 세 번째 탄성파 속도, 네 번째 일축 압축 강도, 그리고 다섯 번째 진동치의 속도입니다. 이렇게 5가지 주시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 좀 특이합니다. 원래 법규가 2023년 폐지거든요. 폐지인데 또 특이합니다. 2024년 우리 말고 건설안전산업기사에 3회차에 출제가 되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뭐 문제 오류니 많이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그게 문제 오류라고는 판별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습니다. 법령에 폐지된이 나오는 문제 아직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연천일류입니다. 연천일류는 대한민국의 법안에 사라졌는데 아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뭐 안 나오면 좋겠지만 혹시 나왔을 때 하더라도 우리가 안전빵으로 가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 암기해 놓으시기 좋습니다. 자, 밑에 팁 적어놨죠. 법령은 삭제되었으나 2024년 건설안전산업기사 3회차에 출제가 되었다. 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특징을 갖는 안전관리 조직을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안전지식과 기술 축적이 용이하다. 두 번째, 권한 다툼이나 저종 때문에 통제 수속이 복잡해지며 시간과 노력이 소모된다. 세 번째, 생산 부문은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다. 이 안전관리 조직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스태프형 또는 참모형이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양중기의 종류 등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설비를 리프트라고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리프트의 종류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 쉽습니다.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되겠죠. 첫 번째, 우리 건설 현사 가면 무조건 리프트 있죠. 그럼 건설용 리프트 있고, 자, 그리고 산업 현장 보통 제조업이겠죠. 제조업에도 다 리프트겠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용 리프트. 그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많이 봅니다. 우리가 자동차 정비소에 뭐가 있습니다. 리프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은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그 마지막 4번째, 우리가 요즘 최근에 또 보면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식입니다. 이사식이. 이사식이 때 항상 자주 보는 게 있겠죠. 그게 뭘까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입니다. 이렇게 좀 재미나게 연관성 있게 외우신다면 좀 더 암기하시기가 편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강간비계와 구조체 사이 벽이음의 역할을 2가지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 요즘에 자주 나옵니다. 벽이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즘에 거푸집이 무너지는 경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첫 번째. 풍화중에 의한 움직임을 방지한다. 당연했죠. 벽이음을 하면서 풍화중, 바람이 불 때 움직임 방지하는 거죠. 두 번째, 수평하중에 의한 움직임을 방지한다. 왜 수평이 맞아야 하는데, 수평하중이 맞아야 하는데 그 움직임 막 수평이 계속 움직인다. 그러면 뭔가 위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움직임 방지하는 게 벽이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 벽이음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건설 현장 아마 다 무너질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째, 터널공사 표준 안전작업 지침. NATM 공법에 의거 터널 작업 시 사전에 계측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해당 문제도 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역시나 이거는 별표 1개. 자, 첫 번째, 측정 위치 개조 및 측정의 기능의 분류. 2번째, 계측 시의 소요 장비. 그 3번째, 계측의 빈도. 그 4번째, 계측 결과 분석 방법. 그리고 5번째, 변이 허용치의 기준. 6번째, 이상 변이 시의 조치 및 보강 대책. 그 7번, 계측 전담반 운영계획. 마지막 8번, 계측관리 기록 분석 개통 기준을 수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터널 작업 시 사전에 계측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터널 작업 시 그냥 사전에 다 계획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계획에 들어갈 사항 중에서 제일 편한 건 여러분 일단 초등학교 4개를 먼저 외우시고, 제가 생각하는 추가로 5개 정도 외우신다면 제외하고 나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1년 4회차 건설안전기사 해설 강의가 종료됐습니다. 희한하게 계산 문제가 안 나왔던 했잖아요. 여러분들 계산 문제 참 싫죠? 근데 계산 문제 안 나오면 좋겠지만 또 안 나온다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저는 신기방위 건설안전기사의 저자 한현유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